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무역전쟁 6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2019년 희망의 싹을 틔우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이번 주는 세계의 시선이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 집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G20 정상회담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회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연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두 정상 간의 만남을 사전에 예고한 이후에도 미국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역전쟁의 책사라 할 수 있는 이 피터 나바로를 당초 두 정상회담에서 불참시키겠다 라고 발표한 이후 막판에는 다시 참석을 시키겠다 하는 등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화웨이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안 등을 가지고 신경전을 하는 분위기였죠. 제가 신경전이라고 앞에 영상에서도 신경전인가 아니면 판을 엎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경전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번 G2 정상회담에 미국이 공을 꽤 많이 들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이번 내용에서는 자세한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회담 후 양국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국가에 따라서 해당 주제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각국에 발표하는 입장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1월 1일 추가 관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발표였고요. 지금 현재 국내 언론에서도 가장 메인 이슈로 내보내고 있는 사항이죠. 관세 부과를 90일간 연기시켰다라고 하는 메인 헤드라인으로 지금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합의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합의를 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90일 내에 협상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내용은 자국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두 정상 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나아가서는 관세도 폐지할 수 있다. 관세 부과나 부과 연기가 아닌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을 중국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내용은 미국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사이버 기술 도난 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협상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당면 문제점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상당량 농산물과 에너지 등을 구입할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구체적인 항목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품에 대한 수입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중국이 즉각적으로 즉시 농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콩에 대한 부분이죠. 이 해당 부분이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역 분쟁 중에 퀄컴과 NXP의 계약이 취소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재개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발표였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 간의 교차 방문이 앞으로 적당한 시기 내에 있을 것이라고 중국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반대로 양국 간의 정상 교차 방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펜타닐에 대해서 미국이 발표할 때는 중국에서 앞으로 통제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비슷한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이 펜타닐이 뭐냐면은 아편 계열의 진통제인데요.
이 관련된 부분 약품을 의약 약제를 미국에서는 발표할 때 중국이 이제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미국 입장에서 발표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만남을 지원하겠다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된 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발표를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중국에서 얘기할 때는 미국이 이 원차이나 정책을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접근에 대한 부분도 미국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양국 시장 접근에 대해서 촉진시키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동의를 했다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미국이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양국 간에 발표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한 힌트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꽤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저는 나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 푸틴과 트럼프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푸틴과 트럼프는 비공식적으로만 만남이 있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 민주당에서 트럼프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함토를 납포하면서 현재 크림반도 지역에서 흑해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 뉴스에서 발표된 걸 보면은 트럼프나 푸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려 하고 있다라고 뉴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크림반도에 러시아에서 S-400이라는 미사일을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부분은 참고 영상 링크를 하나 걸어둘 텐데, 이전에 한번 올렸었던 극초음속 무기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에 맞물려서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군사적인 긴장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정권의 지지율이 10%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무기 수출에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크림반도 관련돼서는 지금 1대1로도 그렇고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중에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는 트위터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 인도, 미국의 인도양 공조를 강조했으며,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트위터로 알린 몇 안 되는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과의 악수 장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스거지 관련된 문제로 각국의 정상들과 공식적인 회담이 꺼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지만 인도에게는 적극적으로 석유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때는 G20 정상회담이 일본으로 정해졌으며,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22년 주최국이 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G20 정상회담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G20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주중에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 연준의 파월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거의 다다랐다고 말하며 2주 전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후 더욱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이번 주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월이 금리가 기준금리에 중립금리에 거의 다다랐다고 발표를 하면서 다우지수가 반짝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11월 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인상에 대한 견해에서 변곡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늦춘다고 하는 것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경기 전망이 생각보다 나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내포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죠. 하지만 한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어차피 대외 경기 여파에 더 크게 좌우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철도 실사를 시작으로 남북 경제 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경제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추가적으로 예정된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28명의 전문가가 약 18일 동안 1200km의 철도를 달리면서 실사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트럼프의 신변에 특별한 변수만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발표하기로는 내년 1월 또는 2월 중에 북한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중국 본토 증시 자금 흐름을 보시면 이번 주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G2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만 약 145억 위안, 한국 원화 기준으로는 2조 4,60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최근 열흘간 자금이 유입되었던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은 지난번 신무역전쟁 사회에서 정의했던 종목과는 중복되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은 1등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아래에 두 종목, 이제 9위와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은 현재 저희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없는 종목이고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은 9번째 종목 CATL, 그 차량용 전기 배터리 세계 1등 기업이죠. 아직 저희가 매수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네요. 국내 코스피 시장의 자금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3개월 동안 여전히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약 한 3조 3천억 정도 매도했었고요. 그러나 지난 이제 11월부터 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일주 동안에 지난주 유입됐던 자금이 약 한 5,400억 정도, 그리고 그 전주에는 7,450억 정도 이제 순매도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순매수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런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외인들이 코스닥과 테마주 등 중심으로 단타치는 모습에서 대형 우량주를 매집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중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자금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산타랠리를 위한 준비는 이루어졌다. G2 양국 간의 회담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으며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90일이라는 시한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즉 뇌관이 아직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저희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섹터들 눈에 좀 보이고요. 그리고 대단히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G2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월 중 금리 결정과 방향에 따른 신흥국 환율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 이 환율의 동향에 따라서 이번 12월 달에 결정되는 금리와 그리고 신흥국 환율 흐름에 따라 가지고 산타랠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주요국의 예산안 결정에 따라 내년 투자 방향을 이제 결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일본이나 브라질에 대한 브라질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예산 결정과 내용도 별도 영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4번.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이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 현재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 여부에 따라 지금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영상도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소식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